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서 법리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에 관한 진술이 위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항소심 판결을 일부 읽어볼게요. 그 사건에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 자격사칭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리 판단이긴 하지만 그 법리 판단에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참작을 합니다. 10개가 넘는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그 사실에 관해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변론 요지서의 취지를 감안해서 증언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인은 변론 요지서의 취지를 감안해서 진술서를 쓰고 그 진술서를 다시 보내주고 첨삭한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그 진술서 내용대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뭐라고 고지를 받았냐면 그 당연한 것이죠. 아까 물었던 제가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하죠. 선소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여주고 이 취지대로 다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사실대로 사실대로 사실대로. 중요한 건 위증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위증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할 때 위증,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여주고 계속 그와 같은 취지대로 진술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명확한 위증 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변론 요지서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대해서 첨삭까지 하고 그대로 진술을 했고요. 그 진술 내용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그것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것을 인정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된 여러 사실 중에 이 핵심적인 증인의 증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법리적인 최종적으로는 그 법리 판단을 한 것이 무죄가 됐다는 걸 몰라서 아까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형 위원장님께서 위증 교사가 더 무겁냐 위증이 무겁냐라고 했을 때 교사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특별 양형인자로서의 가중 요소고요. 일반 양형인자로서의 가중 요소에는 그냥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양형인자를 본다면 교사가 당연히 위증보다 더 중한 죄지요. 그런데 위증을 한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부탁에 의해서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녹취록이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나는데 교사한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판결이 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겠습니까? 그 질문을 오전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양형에 관해서 양형 기준에 관해서 양형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처장님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사례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형 기준을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양형 편차를 줄이자는 것과 양형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사례가 쌓여있지 않다라고 해서 양형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면 저는 합리적인 양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 다른 성범죄에 비추어서 딥페이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면 편차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양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표를 보면 국민들의 법관용과 맞지 않는 것은 기존에 우리 법관들이 관대하게 판결해왔던 범죄들에 대해서 기존 사례를 가지고 양형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기준 양형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관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례가 쌓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인 양형과
편차를 줄이는 양형을 하도록 1분 더 쓰겠습니다. 할 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쌓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어떤 사건은 증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판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운하 의원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요. 2020년 1월 29일 날 사건이 접수됐는데요. 1년 2개월 동안 14개월 동안 준비 기일을 합니다. 아무리 사건이 복잡하다 하더라도요. 1년 2개월 동안 준비 기일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과연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판 실무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재판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